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최고의 모델도 오르기 쉽지 않은 세계적인 패션쇼에 3번이나 오른 9살 소녀가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데이지 메이 드미트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진 패션 위크 무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소녀가 등장합니다. 모델의 워킹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는데요. 두 다리가 모두 의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골 무성형증으로 두 다리를 잃은 데이지.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반복한 끝에 패션쇼 무대에도 설 수 있었는데요. 데이지의 아빠는 용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딸이 그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걷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6살 지후와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 7살 지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혼자의 힘으로 앉거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지우한테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더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지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나 눈물 나. 너무 아파갖고 눈물 나. 너무 아파서 아이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두고 떠난 지우 엄마. 아빠 영환 씨에게 지우는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힘들지 않게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많이 하네. 우리 언제나 지우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할머니. 뽀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할머니는 지우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작은 임대 아파트. 지우 다 잘 잤어요? 그만 일어날까요? 할머니 목소리에 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발 아프네. 지우야 잘 잤어요? 응. 우리 지우.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지우. 안 돼? 머리 하는 거 아니야. 뇌 손상으로 인해 아기 때부터 했던 자해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됐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이뻐라.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할머니의 만류에도 계속되는 자해 행동. 안 되겠다. 너 묶어야지. 아이고 정말. 오늘 왜 그렇게 저해? 하지만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해하는 지우를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손을 묶는 할머니. 계속되는 자해 행동에 몸에 상처라도 생길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먹을 거야? 귀가 빨개. 그냥 그게 때려갖고 이렇게 봐. 어디 봐. 안 묶으면 머리를 너무 많이 때려서 자해 행동이 많이 나오니까 안 묶을 수가 없어요. 손주의 손을 묶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이 또한 지우를 위한 일이기에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지우도 알고 있을까요? 밥 먹을 때도 자해 행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손을 꼭 묶어줘야만 하는데요. 아직은 지우가 어려서 쉽게 제어가 가능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힘도 세지고 그만큼 상처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어유 그렇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저작 활동이 되지 않아 유동식만 먹었던 아이. 지금은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우 맘마 잘 먹으니까 이뻐. 응? 그 무슨 표정이야? 지우는 뇌병변 1급에 시각 1급에 지적 1급 그렇게 진단이 그렇게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엄마는 있어요. 있는데 지우가 뱃속에 있을 때 장애가 될 거라는 거를 알았는지 애 낳아놓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냥 갔어요. 우리 지우는 치료 열심히 하면 나을 거야. 그래. 할머니 뼈가 부서지더라고. 살이 찢겨도 내가 너 고쳐놓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어요, 재활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장애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지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때 예방접종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시각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을 볼 수도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이. 그래서 지우의 곁엔 늘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쳐다봐봐. 어? 지우야 여기 보세요. 할머니 좀 쳐다보세요. 응? 자, 야 이거 찾아봐. 네가 이거 찾아서 만져봐.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얼굴 쳐다봐. 할머니 얼굴 어떻게 생겼어? 할머니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 못생겼어? 응? 싫어. 그런 것도 안 보여.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응? 그래야지 저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 나보다 3일만 먼저 죽어도 좋겠어. 애 혼자 놓고 놔두고 죽어들라 그러면 끔찍해요. 끔찍해. 얘가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 끔찍해. 내가 눈을 감고 못 죽을 것 같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자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홀로 서는 날까지 할머니는 지우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도착한 곳은 지우가 3년째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 이곳 유치부에 재학 중인데요.
가지가 있어. 어떤 거 할래? 그게 마음에 들어? 그거 해, 그거. 쳐. 오, 지우 잘하고 있어. 가요. 유치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손주를 보니 할머니 마음이 놓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은 있어도 아직 다리에 버티는 힘이 부족한 지우. 스탠드 장비를 이용해 다리에 힘을 길러주는 연습을 하는데요. 지금은 비록 장비의 의지에 서 있지만 곧 스스로 우뚝 서는 날도 오겠죠? 지우야, 우리 걷는 것도 연습 좀 해볼까? 지우 얼마나 잘 걷나 보여드려. 자, 앞으로 전진. 되게 잘 걷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불안한 지우.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할머니와 나란히 손잡고 걷는 날이 곧 오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우가 이제 한쪽 뇌 쪽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쪽에 편마비가 있어서 한쪽 위쪽을 다 쓰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마비가 있다고 안 쓰면 안 돼서 잔존 근육을 최대한 좀 활용해 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타보자. 슝. 지우야, 자 잡고 움직여봐 다리를. 옳지. 아니. 다리 움직여봐. 옳지. 옳지 잘하네 지우야. 다리 옳지. 그렇게 미는 거야 다리로. 옳지. 또. 몸은 점점 커가지만 인지 능력은 아직 2살에 머물러 있는 지우. 이제 걱정되는 점은 이제 몸이 크면서 힘도 좀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해하는 정도가 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7살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더 힘이 세지면 정말 몸에 상처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날까봐 지금 그런 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맹이라고 해서 빛도 어둠도 뭐 밝기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너무 불안함이 커서 지금은 그런데 점차 그런 것들이 둔감화가 되면은 좀 더 학습이나 받아들이는 게 좀 덜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우. 조금 느릴지라도 홀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새벽에 나갔던 지우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아빠 왔네? 맞다. 아이고, 우리 지우 아빠 오셨네. 야,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지우야, 아빠 왔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착하지, 아이고 착하지. 오늘 말 잘 들었어? 할머니 말 잘 듣고 네, 여기 있었어? 지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늘 소중한 아빠 영환 씨. 아이고 추워 이제. 가자. 목욕하러 가자. 지우의 목욕은 아빠의 목. 들어가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해하는 아이를 위해 매트를 깔고 목욕을 시켜주는데요. 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목욕 시킬 때만 되면 이렇게 비누 칠할 때만 되면 이렇게 난리를 쳐요. 비누칠에 반응이라도 하는 건지 유독 심하게 자해를 하는 지우. 몸부림치며 자신을 때리는 지우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아빠 영환 씨. 너무 미안하네요. 하여튼 나로 인해서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이 될 텐데 삶의 한 부분들이 모여갖고 인생이 될 텐데 한 부분들마저도 너무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정상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곁에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우가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아빠의 손길에 반응하고 품에 푹 안기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무조건 안아달라 그러는구만. 우리 지우 약 먹자. 아유, 우리 지우 약을 먹어야지 밥도 잘 먹고 공기도 안 하고 그러지. 자, 약 먹자.
2년 전만 해도 잦은 경기로 인해 수술까지 생각했었던 지우. 요거는 감기기가 약간 있어서 요거하고 감기 약이고요. 이거는 경기약. 그거예요. 안 한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약은 이제 지금 줄이고는 있어요. 혹시 몰라서 그 경기파가 아직은 조금은 있대요. 언제 또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경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늘 예후가 좋지 않았던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요. 약도 잘 먹고 시도 잘했고 일어나는 것도 잘했고 오늘 100점. 또 한번 안아줘요. 그렇지. 잘했으니까 안아줘야지. 잘했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내일도 오늘과 같기를.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가족들. 할머니 보려고. 자, 한번 먹어보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빠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나름 재롱을 부려봅니다. 자,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줬으면 좋겠어요. 낚시도 다니고 싶고 바닷가에 가서 튜브 타고 같이 수영도 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곧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이 곧 되겠죠. 곧 올 것 같아요. 아빠의 소망처럼 지우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해 봅니다. 꿈에서나마 마음껏 뛰어놀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며 그렇게 가족들은 잠이 듭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아빠 영환 씨가 출근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빠는 일용직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할 순 없지만 일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일을 이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이라도 이렇게 좀 벌어야지 좀 지우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생활이도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 뭐 일이 있으면 계속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출근 전 아들에게 인사도 빼먹지 않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지우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 미안한 아빠. 모두 지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빠와 할머니의 시간은 언제나 지우를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매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지우. 선생님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지우 안녕. 선생님 난 팔이 아파요. 지우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웃고 있는데? 잘 좀 부탁해요. 우리 지우 그냥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 선생님이 네. 가르쳐주고. 반응이 많이 좋아졌죠? 응, 이제 맞아. 지우가 찾아볼까? 이거 무슨 소리야, 지우야? 무슨 소리야? 지우? 어? 그렇지, 지우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지우가 쿵. 앞을 볼 수 없는 지우는 유독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악기로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음악 치료는 지우가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동행동이 좀 굉장히 심했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늦었고 반응도 또 많이 없었고 자기가 좋고 싫은 거에 있어서 말로 언어적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웃는 표정이나 뭐 악기를 만진다거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조금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기엔 제약이 많은 지우. 음악 치료를 통해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표정도 다양해지고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우. 할머니가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놀이치료. 지우 안녕. 멋진 손. 멋진 손. 응? 누구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치료를 받다 보니 지우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겁니다. 그런 지우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놀이치료. 심리치료니까 지우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기보다는 지우 위주로, 지우 중심으로 지우가 하고 싶은 활동,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조금 해주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지우가 스스로 조금 상동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지우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지우도 묵묵히 치료를 통해 보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우 공부 잘했어요?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칭찬은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응. 요즘에는 언어도 응. 이렇게 제가 억양 같은 것도 응, 잘 응, 따라하고 응, 응. 조금 아유. 있으면 말도 따라하겠어. 지우 치료에 대한 욕심은 제가 남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요. 할머니 물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꼭 들어야지. 잘 따라와 주는 게. 그게 뭐 일반 애들처럼 뭐 한 가지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10%를 가르쳐야 되면 1% 따라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병원에서조차 희망이 없었던 지우.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였고 이제는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된 지우.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나눔을 선사해 주세요. 그날 오후 가자, 우리 걸어가 보자. 지우가. 재활은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아이고, 그 누구보다도 지우와 함께 손잡고 나란히 걷고 싶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잡고 한 손 잡고 그렇게 걸어야지. 응.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면 좀 나아질까 하고 그렇게 그냥 희망을 걸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간 꼭 이뤄질 거라는 희망. 할머니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 무려 7년간 지우를 데리고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다 보니 성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고혈압에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매일 약을 챙겨 먹는 할머니. 최근엔 관절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부쩍 무거워진 지우를 매일 안고 들다 보니 어깨 통증이 생겼고 약 없이는 잠도 못 잘 정도랍니다. 아유, 지우야, 할머니 아파. 아이고. 젊은 엄마들도 힘든 육아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려고 하니 지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조금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기도 아프지, 무릎도 아프지요, 어깨도 아프지. 지금 우리 지우 보면서 이
엄지 손가락이 양쪽이 다 몇 번씩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가 힘이 없어요, 이 엄지 손가락 양쪽이. 어느 하나 성한 곳 없는 몸이지만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자리이기에 할머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지우를 위해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속절없는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어깨 통증으로 잠 못 이룬 밤, 할머니의 어깨 상태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우 재활 치료만으로도 빠듯한 형편에 정작 자신의 병원 치료는 계속 미뤄왔던 할머니. 이제는 약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쪽에 앉으세요. 네. 과연 할머니의 어깨 상태는 어떨까요? 자, 다리 힘 빼세요.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파요? 아파요. 자, 힘 빼고. 아파요. 네. 아우, 아파요. 아파. 네네네네. 네. 많이 안 좋으시구나. 잠시만요. 눈물이 쏙 빠지네. 자, 제가 여기 만지는데 아프세요? 네, 아파요. 아파요. 여기가 네, 여기. 알겠습니다. 아우. 어깨 힘줄에 손상이 있어서 팔을 들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 아프고 주무실 때도 거기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유발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발목도 보면은 이런 관절염이 있어요. 변형도 생기고 붓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민우 할머니의 경우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이 있으시고 온몸에 있는 관절이 상당히 많이 안 좋으신 상태로 어깨에 있는 힘줄이 손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염증도 있고 양측 무릎에 있는 연골도 많이 닳아있는 상태고요. 손가락, 어깨, 무릎, 발목까지 관절에 손상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들거나 케어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과 힘, 관절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절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손상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팔을 잘 못 들어 올리세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곧바로 물리치료가 시작됐는데요. 여기 붙어 있는 이 근육을 풀 거예요. 풀어서 여유분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아우. 아파요. 치료받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힘 빼세요. 아, 나 눈물 나와. 너무 아파갖고 눈물 나와. 너무 아파서 이거 쓰세요. 나가 건강하면 젊은 엄마들처럼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지우한테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더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늘 넘치도록 지우에게 사랑을 주고 있음에도 부족한 것만 같아 오히려 미안하다는 할머니. 진짜 엄마처럼 모든 걸 대신해 줄 순 없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우 곁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날. 모처럼 할머니와 지우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어때? 이렇게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지? 공기가 다르지? 지우가 느끼는 게 달라? 오랜만에 누리는 휴식에 할머니도 지우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안 걸을 수 있어? 이런 데선 걸어봐야지. 그래야 지우도 늘지. 아고 잘한다. 할머니 손 잡고 개울가에 그래 개울가에 가서 올챙이도 잡고 잘하네. 우리 지우한테 바라는 건 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고 빨리 말도 좀 하고
할머니 피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런 소리만 듣는다면 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뽀뽀. 잘했어. 우리에겐 어쩌면 당연한 일상이 지우에게는 하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지우는 말을 할 수도 혼자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정을 나눠주세요.